자, 그리고 이제 우리 쌍무계약의 결련성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 일단 기본 내용을 봤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쌍무계약의 결련성 제도로서 첫 번째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 다음에 위험부담, 그 다음에 동시이행의 항변권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뭘 볼 거냐면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기출문제. 자, 그래서 쌍무계약의 결련성 두 번째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인데, 자, 결련성과 관련된 제도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보는데요. 첫 번째, 주택 매매에 있어서 매매 계약 전날 주택이 원인 모를 화재로 전소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매매니까 쌍무 계약이죠. 근데 성립 단계에서 원인 모를 화재로 전소했다. 계약 목적물이 여러분 처음부터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입니다. 원시적 불능 상태. 불능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 상대방의 의무도 성립하지 않겠죠. 이것이 성립상의 결련성 상황입니다. 성립상의 결련성 상황이고요. 네.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자, 끝나는 거고, 다만 관련 문제로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여기에서 등장을 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계약 체결하는 상황에서의 그 과실 책임 이 말이니까 성립, 존속, 이행 이 중에서 성립과 관련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매칭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 계약을 한 달 전에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행기 전에 매도인의 귀책 사유 없이 주택이 원인 모를 화재로 전소한 겁니다. 지금 존속 중인데 갑자기 원인 모를 화재로 상대방의 의무는 사라졌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의무도 사라져야 맞죠. 이게 존속상의 결련성의 문제입니다. 존속상의 결련성 문제이고, 이 관련 제도에 뭐가 있습니까?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위험부담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금방 우리가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는 이행기입니다. 이행기에 매도인이 자신의 인도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돈을 달라 하는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의무끼리 서로 대등하기 때문에 자, 어느 한쪽은 이행 안 하면서 상대방한테 야, 너 의무 이행해 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죠.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 이행 단계에서 자, 의무끼리 서로 관련되어 있다. 이 문제가 자, 이행상의 결련성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나한테만 이걸 이행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요. 아니, 우리 대등하니까 동시이행 관계니까 같이 해야지 왜 내 것만 이행을 해? 나는 못해. 이렇게 나 따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따질 수 있는 제도를 뭐라 합니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겁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먼저 그래서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보겠다고요. 원래 우리 법 조문에는요, 이게 535조입니다. 네. 535조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536조예요. 그 다음에 위험부담이 537조입니다. 조문의 순서는 이렇게 약간 그렇죠. 지금 바뀌어 있죠. 바뀌어 있고 우리 교재도 조문의 순서대로 535, 536, 537 이런 식으로 편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게 이제 그 절차상 흐름에 따라서 순서대로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립, 그다음 존속, 자, 이행 각각의 순서대로 이렇게 봤을 때 좀 더 매칭도 잘 되고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요. 네.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여러분이 접근을 할 때, 자,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될 게 뭐냐면 성립상의 결련성 하면 무조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그냥 냅다 다른 것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등장하느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성립상의 결련성 상황을 봤죠. 기본적으로 그 계약 체결하기 전날에 원인 모를 화재로 이게 전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립상의 결련성이 맞죠. 근데 그 자체에서 이 상황에서 바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짠 하고 등장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이 과실 책임은 어떤 상황에서 등장하느냐? 성립상의 결련성이 이제 문제되는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인데 이 중에서도 매도인이 있죠. 집을 파는 사람, 아파트를 내지는 주택을 파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파는 이 매도인에게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이 있었던 거야. 좀 괘씸하죠. 아니, 불이 다 전소되어서 더 이상 이게 계약이 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이야기를 해서 매수인한테 자, 이렇게 실망을 안겨줘서는 안 되죠. 실망하지 않게끔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얘가 알고 있으면서도 이거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을 그냥 믿고 일단 계약까지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 이미 이게 홀라당 타가지고 없단 말이죠. 매수인 입장에서는 신뢰가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 법이요, 매도인에게 고의 과실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상관이 없어. 이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에요. 아닌데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 신뢰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제도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니까 훨씬 이해되시죠? 네. 근데 만약 이걸 또 뒤집어서요, 여러분. 만약 매도인에게 고의 과실이 있었고 매수인도 고의 과실이 있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매수인에게도 고의나 과실이 있어. 그럼 여러분, 매수인의 신뢰라고 하는 것은 이 물건은 존재한다. 그죠?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이걸 계약 체결할 거야. 이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매수인도 알고 있어. 그러면 보호할 만한 신뢰가 있다 없다? 신뢰가 지금 없는 상태.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여기에 적용되어서는 안 되겠죠. 너무나 당연하다. 자, 이렇게 여러분 도식화시켜서 보면 훨씬 이해가 빠르죠. 네. 그래서 535조 조문 내용을 보면요, 1항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한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는, 네, 즉 매도인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매도인이 이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여러분, 우리 지금 상대방은요, 이게 계약이 유효일 거라고 믿고 계약 준비도 했을 거 아니야. 이 계약서를 내가 준비를 해. 예를 들면 매수인이 참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쓰면 참 이게 법도 잘 모르고 하니까 어디로 갔냐면 나름 아는 그 변호사 찾아가서 계약서를 좀 써달라고 한 거야. 그래서 50만 원이나 주고 계약서도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준비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자체 지금 매수인은 이 계약이 유효라고 믿고 지금 돈을 들였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이란 말이야.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매도인은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라고요. 근데 이 법적으로 이때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이것을 뭐라 하느냐? 신뢰이익 손해라 합니다. 신뢰이익 손해. 신뢰에 상응하는 그런 손해, 이런 말이죠. 네. 이걸 배상하래요. 자, 그런데 단서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겼을 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건 뭐냐면 이행이익입니다. 이행이익. 신뢰이익은요, 이행이익을 넘어서는 안 된대요. 자,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교수님 왜 이건 이렇게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그럼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항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매수인입니다. 매수인.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보호해줄 만한 신뢰가 없는 상태이니까 적용하지 않는다. 즉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 자, 그래서 성립 요건 보면 계약 성립을 믿을 만한 계약 체결 행위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목적물 전부가 원시 불능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급부를 하였어야 할 자가, 즉 매도인이 이렇게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 더 우리가 요건을 보자면 상대방, 이 매수인은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그러니까 우리 매수인에게는 선이 무과실일 것, 무과실일 것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최종적으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이 되면 그 효과입니다. 계약 자체는 일단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고, 그다음 자, 매도인은 실내이익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실내이익 손해배상, 계약의 유효를 믿고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말하는데, 예컨대 계약 체결비, 그다음 이행 준비 비용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이것은요 실내 파괴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실내 파괴에 대한 손해배상. 다만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처음부터 용인하면서 들인 비용이 있죠. 견적서 작성 비용이랄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 지출한 뭐 제안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여러분 조금 전에 봤듯이 이행이익 배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했었죠. 그죠? 이행이익 배상이 이제 무엇인지 신뢰이익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 여러분 성립 단계에서 나의 신뢰가 좌절됨에 따른 이 손해가 뭐냐면 신뢰이익 손해입니다. 성립 단계에서 아직 일단 예를 들면 계약서를 썼더라도 그냥 그 단계에서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신뢰가 파괴됨에 대한 그 손해예요. 이게 신뢰이익 손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고 뭐 이런 이행 단계까지 계약의 착수를 넘어서 이행 단계까지 지금 진행됐나요? 안 됐나요? 계약의 착수가 사실 여기는 아직 없는 거예요. 계약서만 작성이 되었지 실제로 구체적인 어떤 돈이 오가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상태는요. 그러면 이행이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계약 그 체계를 넘어서요 실제 이행기입니다. 이행기고 제가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인데 계약서 쓰고요. 이제 내가 잔금 지급하고 아파트만 넘어오면 나는 뭐 할 거냐면 매수인은 여기에다가 1억을 더 붙여가지고 바로 제3자한테 다시 바로 이제 전매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저는 뭘 노린 겁니까? 전매 차익을 노리고 이 계약을 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이행기 있는데 이제 나는 돈만 주고 이제 이전 등기를 받으면 되는 이행기인데 중요한 것은 매도인이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요.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행기의 계약이 해제가 되었으면 자, 내가 내가 입은 손해 있죠. 이 손해를 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행기에 계약이 해제되어서 내가 입은 손해를 뭐라 하느냐? 이행이익 손해랍니다. 만약에 이행되었으면 얻었을 이익, 이것을 우리가 이행이익이라 하고, 그러면 이행이익은 아까 조금 전에 전매 차익이 있었죠. 전매 차익 1억 원이죠. 1억 원. 근데 이행이 안 돼서 이게 날아갔기 때문에 이행이익 손해는 이 1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뢰 좋습니다. 이 사람이 특별히 원래 성립 단계에서 매수인이 가지고 있었던 신뢰가 남달라요. 굉장히 의미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좌절되니까 그만큼 이 정신적인 충격이 예를 들면 너무 커. 다른 사람보다 한 10배는 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사람의 신뢰가 그건 또 주관적인 거니까 아무리 크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무한정 이 사람이 신뢰에 해당하는 거 다 배상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지 않겠어요? 없습니다. 분명히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뢰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을 하되 일단 여기에서에 대한 그 손해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산출할 수 있는, 그죠? 산출할 수 있는 그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손해라는 것. 이 사람의 신뢰이긴 하지만 이걸 그 사람 주관에 의존해서 무조건 인정하자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산출해서 이 정도면 신뢰에 대한 손해가 얼마이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금액을 무한정 증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면 이행이익 손해 이게 훨씬 절차도 많이 진행이 되었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피해를 입더라도 얘가 더 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뢰이익 손해를요 무조건 인정할 수 없고 이것을 하나의
이것을 제한하는 하나의 사유로서 이행이익 손해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행이익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제한하는 거야. 네. 이건 시작 단계고, 이건 거의 끝물인데, 손해를 받더라도 얘가 훨씬 더 큰 손해를 당했겠죠. 근데 얘가 그냥 이 단계에서 개인이, 매수인이, 나 너무 아파요 하면서, 여기는 1억인데 갑자기 얘는 여기에서 10억을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어느 상황에서 등장하는지를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성립상의 결련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자, 그걸 전제로 해서 그 상황에서 매도인에게 원시적 불능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었을 때 비로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등장한다. 이걸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존속상의 결련성과 관련된 제도입니다. 위험 부담인데요.